네, 이전 세션에서 열기가 지나치게 뜨거워진 감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쿨다운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연사는 맷 더널링거입니다. URP 2D 라이트로 탑다운 게임 개선하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맷이고요. 오늘 저는 2D 게임을 유니티의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함께 고심한 성공을 위한 비법들, 팁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맷 더널링거이고요. 개발자 애드보켓입니다. 그리고 러스, 기욤, 에드와르도가 저희가 함께 일하는 팀이어서요. 지금 보실 발표덱이나 데모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SS 에디터로 가져오기 전에 준비하는 방법, 그래서 에디터로 갖고 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일, 에디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2D 게임에서 낮밤 주기를 구현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를 또 보여드리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유, 이 이북을 홍보하기 싶어서인데요. 저희 팀에서 만든 이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2D 아트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팁과 트릭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다룰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광범위한 내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만드는 샘플 농장 게임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올해 후반에 모든 분들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동안에 하나의 레퍼런스로 사용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트 준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맨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팀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프로젝트를 유니티에서 시작할 때부터 2D URP를 반드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유니티 렌더 파이프라인이 잘 작동하게 되고 2D 게임을 위해서 설정과 작업이 미리 다 좀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3D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2D만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또 변경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2D URP를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골칫거리를 많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노멀 맵과 매스 맵입니다. 그래서 저희 SS의 예시를 보고 계시는데요. 노멀 맵과 매스 맵이 세컨더리 텍스처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고 타일 맵이 있고 그리고 개별 스프라이트가 있는 예인데요. 이런 것들을 에디터에 가져올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에셋은 이렇게 개별 조각으로 분해했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하나의 통째로 하나가 아니라요. 자체 노멀 맵과 매스 맵이 있는 분리된 캐릭터의 각각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맵을 사용을 하면 노멀 맵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레드 채널을 사용을 해서 매스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통 자체도 이렇게 노멀 맵과 매스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셋을 에디터로 가져갈 준비를 할 때 에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각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멀 맵 정보는 3D와 2D 게임에서 정확히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블렌더와 같은 3D 모델에서 작업을 해도 2D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멀 맵에 대한 정보를 유니티 웹사이트 문서에서 더 많이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영업할 건데요. 이북 정말 좋은 정보 많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노멀 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입니다. 저희가 에셋에 대한 노멀 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블렌더와 같은 3D 공간에서 만들면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올바르게 작동하는 노멀 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노멀 맵을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서 도움이 되는 이제 스프라이트 일루미네이터 같은 특별한 제너레이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또 페인트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팀에 어떤 스킬셋이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리소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미리 감안을 하셔야겠죠. 자원에 따라서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하실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고 다른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팀에 맞는 최고의 노멀 맵을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컬러 샘플링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색상을 샘플링을 해서 컬러 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머리를 가져오고 하단에서 노멀 맵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노멀 맵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스프라이트 일루미네이터 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멀 맵을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빠르게 지나가지만 웹사이트에서 더 추가적인 정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손으로 핸드 페인팅을 하는 겁니다. 각 채널과 각 노멀 맵의 부분들을 핸드 페인팅을 한 다음에 합쳐서 최종 결과를 얻는 겁니다. 결과는 좋을 수 있지만은요, 리소스에 대해서 그리고 ROI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하나를 생성하는데 3, 4개월 걸린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개발 주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팀과 게임에 뭐가 잘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핸드 페인팅 노멀 맵을 하는 예시입니다. 이것은 게임에서 횃불을 들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팀에 적합하기만 하다면 좋은 방법이죠. 또 한 가지 팀에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노멀 맵 텍스처를 가져올 때 텍스처 유형이 노멀 맵으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애틀리싱을 할 때 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스프라이트 애틀리싱 할 때 이렇게 설정 잘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매스크맵 같은 경우에는 빛을 2차원 공간에서 블렌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D 조명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그 자체 맵인데요.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빛이 특정한 부분에 닿을 때 이렇게 블렌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있는 나무통도 있고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좋은 마스크 맵을 가지고 있어서 조명이 움직일 때 좀 더 매끄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마스크 맵이 없어도 나쁘진 않지만 있으면 훨씬 더 눈에 띄고 전문가가 한 것처럼 보이죠. 네, 여기 저희 히어로 캐릭터 주인공인데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소위 히어로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맵을 사용을 하여서 게임에서 캐릭터가 눈에 더 띄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able 캐릭터는 언제나 눈에 좀 더 잘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맵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빛과의 반응과 조금 후광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에서 뭔가 이동하고 다른 여러 일을 할 때 자신 캐릭터가 어딘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고품질의 전문가적인 룩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디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채널 설정이나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누적되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빛이 마스크 맵에 닿을 때 어떤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약간 후광이 있는 듯한 빛이 난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롭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빛이 어디에서 드러나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맵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캐릭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써서 눈에 더 잘 들어오게 그리고 또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 타입도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팀에서 또 이 내용을 언급하라고 했는데요. 전부 다 디폴트로 설정을 하셔서 다 작동하고 또 스플라이트 아틀레싱 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할 때 애틀레싱을 한다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팁과 요령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왼쪽에는 노멀 맵 예시로 이제 돌로 만들어진 길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플랫한 겁니다. 그런데 노멀 맵 덕분에 좀 더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더 멋지고 세련되고 또 사실감, 실제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스크 맵이 캐릭터에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횃불 위로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이 마스크 맵이 이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 그 나무 통도 움직일 때 빛에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게임으로 에셋을 가지고 올 때, 혹은 에디터로 가지고 올 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에디터에서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2D 공간에서 조명과 그림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2D 게임들 가운데 좀 더 눈에 띄고 멋지게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플레이성과 성능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조명 때문에 좀 더 고요한 숲속을 달리는 느낌이죠. 굉장히 뭐 따뜻하고 나이스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거대한 용이 불을 뿜고 있는 오른쪽 이미지에서 쓰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좀 더 빛과 그림자를 사용을 하여서 좀 더 어둡고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죠. 빛을 또 너무 과도하게 쓰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불길이 너무 크거나 너무 밝으면 화면이 너무 밝아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균형을 잡으면서 미학적으로 게임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가끔 놓치는 부분이 바로 앰비언트 라이팅입니다. 저희의 이제 팜 시뮬레이터에서도 게임 분위기에 맞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팅을 낮은 강도로 해서 특정 색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안에 횃불이라든지 스팟라이트 같은 많은 조명이 있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팅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정말 완전히 깜깜한 경우는 잘 없죠. 게임 안에서 완전히 어두운 공간을 만들면 이상합니다. 언젠가 어디에서는 뭔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갑자기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발이 덜 됐나, 아니면 뭔가 잘못됐나,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에서 했던 트릭 중에 하나가 태양을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주기를 만든 건데요. 3D 공간에서는 태양을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쉬운데 2D 공간에서는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듬하게 스팟라이트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스크립팅을 사용을 해서 이게 태양이고 이 2D 공간을 회전을 하고 이 빛의 위치를 유지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낮, 밤의 주기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서 늦은 오후, 어두운 밤, 아침까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팀이 강조하고 싶었던 세팅인데요. 라이트의 노멀 맵이 반드시 노멀 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왼쪽 이미지에서는 이제 라이트가 노멀 맵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씻겨나간 흐릿멍텅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좀 더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완성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꼭 노멀 맵의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어떤 트릭이 있는데요. 이 헛간에 대해서 네거티브 라이팅을 한 겁니다. 블렌딩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곱해지도록 설정을 하여서 그림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가지고요. 가짜의 그림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2D의 공간에서는 가짜의 그림자를 만드는 아주 좋은 기법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짜의 태양과 함께 이 네거티브 라이트를 사용을 하여서 낮, 밤의 주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또 다른 거는 블랍 섀도우라는 건데요. 약간 얼룩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의 느낌을 주는 그런 얼룩 같은 것인데요. 가짜 태양을 할 만큼 리소스가 많지 않다면 이런 접근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분홍색 돼지가 그림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납작한 스티커처럼 보일 텐데 그림자와 노멀맵, 매스크맵 덕분에 좀 더 입체감 있는, 좀 더 튀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인피니트 그림자 섀도우 프로젝션입니다. 이제 무한으로 이제 그림자가 연결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무한하게 이렇게 멀어지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통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뒤쪽으로, 조명 뒤쪽으로 그림자가 쭉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시나리오라면은 굉장히 멋지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도구여서 마찬가지로 좀 더 고급진, 프로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피니트 섀도우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왼쪽 이미지 보시면
이제 인피니트 섀도우를 썼는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나무를 그림자가 통과하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블랍 섀도우를 오른쪽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무한한 그림자의 효과를 숲에서 블랍 섀도우를 통해서 얼룩 같은 그림자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랍 섀도우의 벡터를 만들어서 태양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팅 언어에서 태양이 공간에서 회전을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벡터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섀도우 벡터가 태양의 반대쪽에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 나이트 사이클을 했더니 정말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라이트 섀도우와도 비슷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변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한밤중, 그리고 저녁, 오후, 한낮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라이트 그리고 프리폼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벡터를 사용해 태양을 따라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셋업을 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헛간과 집의 그림자를 태양까지 연결을 하고 이렇게 따라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감 있도록 좀 더 게임을 할 때 어두워지고 있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임은 시각 효과를 좀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조명과 그림자 너무 좋지만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나무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광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게임이 멋져 보이죠. 스크린상으로는 또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지만 구름이 천천히 떠다니는 그런 느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이라면 공기에 약간 먼지가 떠 있는 것처럼 조명이 뿌여진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각 효과들을 보면서 플레이어가 실제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기대를 하게 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쪽에 조명을 더 주고 이쪽에 먼지를 주고 이런 추가 효과를 시각 효과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낮과 밤 주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합친 것이 이것입니다. 헛간의 네거티브 라이팅, 그리고 그림자의 벡터를 걸었던 것, 그리고 무한히 연결되는 그림자 이렇게 해서 낮과 밤 주기를 태양이 따라가는 것을 도는 것을 따라가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느낌이죠.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낮밤이 바뀌는 것 같은 나무의 모습이나 그림자가 들어오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빛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 이런 것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게임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죠. 농장 게임은 기초적인 게임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게임들 사이에서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몇 가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성능 관련 팁이 있다면요. 모두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게임 성능입니다. 게임이 정말 멋져 보이더라도 너무 아름답더라도 초당 10프레임으로 실행되거나 아니면 실행하는데 정말 엄청난 장비가 필요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특히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은 핸드헬드로 디바이스에서 플레이하는 거면 비주얼 아무리 멋져도 하기 싫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라이팅이나 그림자나 이런 것을 모두 다 리소스와 팀이 가지고 있는 버짓을 예산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보여드린 데모 여기까지이고요. 아직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섀도우를 위한 소프트 라이팅, 디버거 이런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팀이 그냥 이
데모가 끝났어 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유저들이 좀 배우실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QR코드 찍으시면 그 이북으로 바로 이동을 하거든요. 강추니까 반드시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팁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팀이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farm 시뮬레이터도 올해 후반에 SS 스토어에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 보시면 뭐 부스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D 게임에서 많은 것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